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반려라는 말처럼 애정도 깊지만 유기동물 문제가 끊이지 않는 등 명암이 극명한데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련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의사의 김태환 홍보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동물자유연대 정책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장인영 활동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환 이사님은 지금 수의사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면 20여 년 정도 수의사를 했고 15년 동안 동물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게 뭐 개라든가 고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주로 개나 고양이, 요즘 뭐 토끼라든지 다른 파충류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 사랑하시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고양이 4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장진영 활동가님은 이 활동가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 한국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서유럽이나 외국에서는 익숙한 용어인가요? 그걸 예, 보통 시민단체에서 네,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활동가라고 활동가. 부르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라는 것은 예. 상당히 동물한테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는 단체인 것 같아요. 동물 보호 단체이기 때문에 보호단체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김태환 이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반려동물 천만 시대. 예. 예, 이 서울시 관광객 천만 시대는 우리가 익숙한데요. 예. 반려동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1,000만이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반려동물 숫자는 한 400만 마리 정도. 근데 천만 시대라는 건 무슨 얘기죠? 이건 이제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숫자가 1,000만 정도. 아, 그렇습니까? 뜻하는 거고요. 이게 혼동했군요, 제가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가 20년 전에 비해서 네. 제가 20년 전에 수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사회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제 수준도 올라갔고 네. 여러 가지 가족 형태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뭐 1인 가족이라든지 네. 노령화 혹은 저출산, 만원 등으로 인해서 네.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려동물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현재 한 1억 6천만 마리 정도. 그래요? 예, 가구 수가 8천만 예.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런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아마 외롭고 예. 또 요즘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물론입니다. 네. 실제로 동물자유연대에서 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아까 김태현 이사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제 외로워서 키우는 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이사님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개라는 동물은 예, 우리 인류의 이 생성과 발전과 함께 온 동물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빙하 시대에 개가 예. 없었다 그러면 인류가 생존을 못했다라는 학설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 같이 지구상- 예, 품고 잤으니까. 예. 지구상에 사실 네. 이제 포유류 우리와 가장 가까운 네. 동물이 포유류인데 네. 대략 5천 종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종이 5천 종 정도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인간과 이렇게 교감을 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동물은 딱 2종류. 아, 고양이하고 개. 고양이도 교감이 됩니까? 그렇죠. 개는 예. 이 주인이 네. 지금 딴 얘기입니다만 예.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내면 예, 스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 주인을 또 지켜주고 충성하고, 그죠? 상당히 인간하고는 아주 가까운 그런 동물인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반려동물을 그 소중히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건 분명한데 예. 양쪽으로 늘어났는데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눌 거는 뭔가 좀 문제점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장인영 활동가님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반려동물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사실상 있죠. 물론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저희 단체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상담을 받고자 이제 전화를 그래요? 하시는데요. 네. 이제 목줄을 하지 않고 나가서 이제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다른 개들하고 마주쳐서 네. 서로 물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다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종종 공원 관계자분들도 이제 만나게 네. 되는데요. 이제 그분들은 반려인들이 배변을 잘 치우지 않는다. 그걸로 인한 또 키우지 않는 분들의 민원, 네. 그런 것 때문에 고충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변 이웃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키우는 동물이 예를 들면 주인의 관리하에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갈등인 것 같아요. 예. 시장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문제 같은 건 해결될 수
이거 갖고 법적인 문제 갖고 하기 좀 어렵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개인과 개인의 어떤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이 많고 네.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 차에 부딪혀서 강아지가 사망을 했다든지 네. 혹은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기도 애매하고 또 보상받기도 애매한 그런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끔 관리를 네. 잘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강아지가 해를 안 받게끔 피해를 안 받게끔 하는 그런 보호 조치도 취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이 같은 반려동물의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1,000만이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그 가운데서 갈등이라 이런 게 많다 그러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한 부분이 이 반려동물 등록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건? 네. 우리나라에서 그 동물을 잃어버려서 네. 그걸 국가가 잃어버린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대략 한 10만 마리 정도. 네. 비용으로 따지면 한 100억에서 130억 정도의 그렇게 많이 연간 그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 비용뿐만 아니라 동물을 잃어버린 보호자분들은 굉장히 동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네. 또 사회적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3년 전부터 2014년부터 네. 동물 등록을 하게 되었고 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서 유기동물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만 해도 지금도 굉장히 많지만 그때는 네. 대략 한 10만 마리 정도. 지금 현재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약 8만 마리로 2만 마리, 20% 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 유기동물이요? 예, 유기동물 숫자가. 아, 숫자가. 예. 그 이제 반려동물 등록제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네. 하고 이게 안착이 되면 더 네.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건 이제 그 어떤 뭐 보건소에 가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가죠? 동물병원에 동물병원에 예. 의사님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종의 대액에서 국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등록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마이크로 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리더기로 읽게 되면 네. 번호가 뜨게 되고 그 번호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인 신상 명세와 강아지에 대한 신상 명세가 같이 있게 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그 넘버만 읽게 되면 주인을 찾을 수가 있는 그 겁니다. 마이크로칩을 동물 몸 안에 투입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신체에 무해한 네. 무료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그 마이크로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동물 등록제를 하는 시민들 네. 그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 대부분 다 하나요? 아직까지는 네. 예, 농림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제 많이 이제 등록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네. 이유가 홍보가 미흡하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농림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했고 그래서 뭐 앞으로 홍보를 더 늘리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이크로칩을 내장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반려인들이 이제 약간 높아심에서 네. 이게 동물 인체에 그 유해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네. 이제 좀 등록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네. 의혹은 이제 그런 의심은 이제 농림부가 네. 예, 어느 정도 해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내장칩을 마이크로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네요. 우리. 그렇습니다. 한 50%는 됩니까? 등록한 동물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네. 우리나라 애완동물 숫자가 약 400만 마리 되는데 400만 마리. 네. 2015년도 기준으로 이 중에 네. 한 97만 마리가 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의외로 많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400만 마리니까 한 25% 정도 25%. 예, 그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어떻게- 75%는 안 한 아직 거예요? 안 한 상태입니다. 네. 여러 설명을 드렸지만 동물을 등록함으로써 얻을 수 네. 있는 편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 어떤 예. 게 있습니까? 무엇보다 유기동물 숫자가 줄게 되고요. 네. 일단 동물이 집을 잃게 되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네.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질병에 노출이 되고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비용,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 숫자를 줄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초는 동물 등록이 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나머지 75%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장인정 활동가님 몰라서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다 알지 않겠어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생각에. 뭐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하겠지만 네. 뭔가 여러 가지 노파심도 있으실 거고 네. 많이 뭔가가 들어간다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한 부분은 또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 이거 제 예. 생각인데 이 동물 다 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하다가 거기서 아예 그런
마이크로칩을 해서 거기서 팔면 안 되나요? 동물을?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인데 네. 가능합니다. 현재 네. 시스템 상에서는 네.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인식이 돼요. 많이 이렇게 보편화 안 되어 있고 이게 보호자분의 인식도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네. 비용도 제가 보기엔 뭔가 조절되는 형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현재 25% 정도 예, 돼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되고 사실상 굉장히 좋다. 예. 하여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나머지 75%는 안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이 약 400만이 넘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각종 통계에서 보면은 유기동물 수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러는 거죠? 그 주인이 버리는 겁니까? 키우다가? 지금 현재 네. 그 꾸준히 8만 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을 매해 8만 매년? 마리 매년 8만 마리 정도는 거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단순 이제 실증이 나서 네. 버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위탁 보호소라고 하는데요. 동물 보호소에 가보면 이제 아무래도 노령이어서 네.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프듯이 동물도 나이가 들면 아프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치료비. 예. 경제적인 문제네요, 예, 그죠? 그렇게 해서 버리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물론 고의적으로 버리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휴가철이 예. 제일 많다면서요? 휴가철에 상당히 심각한 얘기 같은데? 이제 그거는 좀 더 이제 조사가 필요한데요. 네. 이제 휴가철은 보통 여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름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더워서 문을 열어놓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열어놓은 틈에 이제 동물들이 탈출을 하는 탈출을 경우도 있고, 어. 예, 그래서 고의적으로 버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뭐 그래서 주인이 싫은가 보죠, 그거는? 자기를 키워주고 뭐 먹여주는데. 발정이 나서 나가는 경우도 아. 있고, 예. 이제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제를 했다면 이제 내장칩으로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이제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로 이제 이송이 되는 거죠. 동물이 유기되는 이유는 이제 개인적인 주인이 뭐 싫어서라든가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또 동물이 또 이제 집을 나가는 거죠, 그냥. 예. 예? 뭐. 사실 동물이 나가는 이유를 제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알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서울시에서 근데 우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아, 왜 수유사님은 아유, 왜 나가는지?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여쭤봤습니다. 아, 그래요? 2014년도에 네네네. 조사를 했는데 네, 약 3,600마리의 유기동물을 조사했는데 네. 그 중에 한 92%가 건강한 강아지였습니다. 아 유기된 예, 유기된 동물 3,600마리 중에 92%가 건강한 강아지고 네. 한 45% 정도가 2년 2살 미만인 강아지. 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뭘 뜻하냐면 건강하고 네. 키우기 아주 좋은 강아지도 이렇게 오히려 그런 강아지들이 많이 버려진다. 그건 단순히 뭐 치료비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네. 치료비가 없어서 버려진다기보다 뭔가 다른 사회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아까 말씀한 네. 것처럼 두 번째는 동물에 대한 애착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아주 예. 사랑했다가 예, 거의 인간과 똑같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키우는데 그래서 이게 귀찮아진다든가. 예, 뭔가 그런 동물에 대한 애정이 식게 되고 뭔가 네.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버려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자식처럼 하던 동물을 버린다. 예, 참 그것도 참 뭔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 동물들이 버려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유기동물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떻게? 뭐 다행히 발견돼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주인한테 가겠지만은 네,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발견이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시민들의 제보로 알게 네. 되고요. 이제 그러면 관할 지자체에서 네. 이제 포획을 해서 이제 위탁 보호소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송을 해서 보호 기간이 10일이고 그 10일 기간 동안에 네.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 거죠. 10일 예, 동안 예. 그래서 주인이 찾으러 오면은 이제 아주 좋은 건데 이제 안 찾으러 오면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네. 이제 이거는 그 보호소 사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이제 좀 기다려줬다가 입양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 이제 입양? 예, 아예 다른 주인에게 어. 입양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안락사를 당하기도 합니다. 안락사. 네, 아, 그래서- 주인이 안 오거나 예. 입양 다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안락사. 안락사는 어떻게 그냥 고통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가장 고통 없이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네.
정말 불가피하게 보호가 힘든 그런 강아지들은 안락사를 하게 되는데 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네. 거의 90% 이상이 네. 안락사나 보호소에서 사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민 의식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지자체가 지원을 많이 하는 그 결과로 네. 안락사 비율은 현저히 줄었어요. 지금 현재는 대략 한 20%, 25% 정도. 네. 사실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도 나머지 한 50% 이상은 원래 주인을 찾는다든지 혹은 시민들에게 재분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뭐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등록제율이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제가 그렇죠. 생각해요. 가장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등록제율이 올라가게 되면 하여튼 자기가 하여튼 간에 사회적으로 이 동물을 내가 관리하고 보호하고 주인이다. 이거를 신고하는, 그러니까 동물만 신고하는 거 아니라 인간이 신고한다. 그런 느낌까지 제가 들어요. 이제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제가 드는데, 자, 우리 수 기사님 나오셨으니까 좀 예. 그런지를 아까 우리 저 활동가께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이유라는 것은 예. 나오셨으니까 동물병원이 좀 비싸서 그런가요? 그건 어떻습니까? 의료보험도 동물 의료보험이 없죠, 사실. 네. 네. 이제 사보험 몇몇 회사에서 이렇게 그 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네. 대중화되지는 않았고요. 네. 치료 비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치료 비용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네. 강아지를 입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아기를 이렇게 출산할 때 가족 계획을 세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강아지에게 자기 보호자분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 줄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강아지를 입양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줄게 되는데 네. 우선 동물이 마음에 들고 우선 좋은 마음에 입양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김태환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유기하거나 또 이제 자기가 또 진료를 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러대요. 그렇죠. 이제 자가진료라고 자가진료라고 그럽니까, 하는데 그걸? 이제 네.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네. 이제 가장 흔하게 하고 있는 것은 네. 이제 예방 접종인데요. 예방 접종을 그냥 개인이 집에서 해요. 예, 그냥 약국에서 이제 약을 사와서 네. 이제 개인이 주사를 직접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감기 걸리면 그냥 감기약 먹이는 예, 거. 가벼운 감기약을 자기가 먹는 네. 그냥 사다 먹는 것처럼 네. 그냥 동물이 이제 좀 아프면은 항생제를 그냥 약국에서 사다가 먹는 인간이 먹는 항생제를 먹이는 건가요? 네, 동물 약품이 그 약국에도 팔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괜찮습니까, 수 이사님 이렇게 해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전쯤에 그 동물 도축장, 불법 도축장에 그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러 간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바닥에 쓰다 버린 주사기랑 주사기 바늘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약품병들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약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이 처치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 얼마 전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아지 공장이라고 해서 글쎄 일반인이 말이에요. 수의사가 아닌데 네. 일반인이 직접 이렇게 수술까지 하는 그런 충격적인 영상을 네. 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이 정확한 이 동물에 대한 질병 그리고 질병 네. 이외 예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약물이 처방이 되고 또 치료가 진행이 됐을 때 오히려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네. 가장 흔하게 쓰는 약들이 뭐 스테로이드 제제라든지 네.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항생제는 아시겠지만 계속 쓰다 보면 내성균, 네. 일반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아주 강력한 병원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나중에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서 결국은 그 병 때문에 결국은 더 중요한 질병 치료할 때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네. 실제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해요.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수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참 뭐 시간이 좀 모자라서 좀 아쉽네요.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반려동물이 수는 늘어났지만은 그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책, 또 어떤 시민의 대책, 전반적인 종합적 대책이 좀 미흡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장인영 활동가께서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예. 이제 지금 약간 대화가 이제 그 비용, 그러니까 네. 경제적인 이제 이유가 나왔는데요. 이제
아직까지 그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민간 보험회사의 이제 그 몇몇 이제 반려인들은 기대고 네. 있는데 아직 실효성이 없어서 이제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반려인들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보험 상품들이 좀 더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물을 키우기 전에 네. 이 생명이라는 걸 인지하고 얘네들도 그 늙고 병들고 그러면 나중에 치료도 필요하고 그런 관리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 궁금하면 동물자유연대 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예, 네, 수 기사님 말씀인데. 한 두 가지 정도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저는 이제는 그 동물에 대한 공공의료보험도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 아, 그래요? 예. 그 사람의 경우는 2015년도에 연간 네. 의료비가 대략 한 167조가 네.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동물의 경우에는 연간 2, 3천억 정도가 네. 총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네. 1인당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이 비용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예.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절한 매너가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되는 예. 그 줄을 메고 다닌다든지 배변 봉투를 가지고 그래 다닌다든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예, 너무 그래서- 짧아서 죄송합니다. 자, 김태환 이사님, 장인영 활동가님 고맙습니다. 예.